먼저 등솔 부분부터 바느질 해줄게요. 등솔이 어느 부분이냐면 옷본 뒷면에 A라고 쓰여진 부분이에요. 겉감에 사파처럼 옷본을 올려놓고 어깨점을 잘 맞춰서 고정을 한 다음에 바느질할 선 A를 그린 후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나면 하단에 어긋난 부분도 잘라줍니다. 이제 사파의 가장 위 파란 선처럼 앞면 옷본 시접을 1.5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그 후 화면처럼 등솔 시접 부분에 가위집을 내줍니다.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박음질선 2, 3mm 앞까지 잘라서 시접은 오른쪽으로 접어 다려줍니다. 먼저 겉감을 펴서 안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펼쳐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섭 부분에 섭심을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앞면 옷본을 올려줄게요. 등솔 박았던 부분이 앞면 옷본의 중심선과 일자로 놓이면 이 옷본이 제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사파처럼 섭선을 그려줍니다. 지금 옷본에 가려 안 보이겠지만 옷본 밑으로도 선이 그려져야겠죠? 만약 재봉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섭선을 그냥 박음질로 박아주면 됩니다. 땀이 곱기 때문에 거의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손바느질로 작업 중이라면 영상처럼 실 한 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떠주면서 작업합니다. 기존의 제작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섭을 절개해서 달아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절개해서 바느질하는 것이 섭이 더 튼튼하고 힘이 있어 보여서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무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주 중점이라서 별도로 절개하지 않고 섭심만 달아주어서 앞섭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손바느질로 겉쪽에 바느질선이 보이게 되면 보기 싫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떠주듯이 이 부분을 바느질 해줍니다. 옷의 양쪽 섭 부분에 바느질이 끝나면 양쪽 시접을 전부 섭 쪽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이제부터 안감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은 식사 방향을 확인하여 4등분하여 가로를 접어주세요. 이때 뒷부분의 두 장이 앞장보다 2cm 길게 놓이게 해줍니다. 짧은 쪽은 34cm, 긴 쪽은 36cm로 접어주세요. 이제 앞면과 뒷면에 옷본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두 옷본을 어깨점을 맞춘 뒤 겹쳐서 안감 위에 올려줍니다. 그 후 앞에 앞섭 부분과 시접 1.5를 포함한 길이, 즉 10cm만큼을 띄고 뒷면 옷본을 위치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 후에 사방으로 시접 1.5를 그리고 그림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을 재단해 주세요. 붉은 선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한복생활 DIY 키트는 안감을 면 60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과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 안팎 구분 없이 어느 쪽으로 접으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 한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장시간 입고 있을 수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가렵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벗어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조고리는 확실히 이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안감이 부드러우니까 특히 피부 약하신 분들은 덜 불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안감에도 등솔 완성선 A를 그리고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면 되겠죠? 바느질이 다 되었으면 박음질한 시접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솔을 바느질하지 않는 부분은 화면처럼 길게 놓아두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접 정리를 한다고 앞부분까지 싹둑 잘라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등솔 박음질한 옆부분으로 시접만 잘라주세요. 뒤 등솔 시접을 잘라주었으면 앞서 겉감에 등솔에 가위집 주었던 것처럼 박음질한 선 2, 3mm 앞까지 시접을 잘라주어서 잘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이제 시접을 오른쪽으로 넘겨 다림질을 해주세요. 이제 안감과 겉감을 합치겠습니다. 치워놓았던 겉감을 가지고 와주세요.
안감과 겉감의 바퀴 마주보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등솔 박음질 부분이 같은 위치에 놓이도록 핀을 꽂아줍니다. 어깨점과 소매도 맞춰서 전체적으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이때 안감이 위로 올라오게 올려주시고 안감의 박음질선을 그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색이 옅거나 옅은 색의 천으로 그린 선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안감의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뒷면 옷본을 가져와서 등솔 부분을 맞춰놓고 소매 완성선 B를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레이스천 같은 경우 소매 끝 이 부분에 무늬가 있죠? 이 부분이 소매 끝으로 가도록 잘 살려서 양쪽 소매 모두 박음질하면 됩니다. 그리고 옷본 뒷면을 가져와 등솔과 어깨선을 맞추고 옷의 아랫부분을 그려줍니다. 뒷면 옷본에서 C-1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등솔을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이 그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하고 겉감 쪽으로 시접을 다려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손바느질을 잘 못해요. 여러분의 배신감 느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바느질도 손바느질이어서 삐뚤삐뚤 별로 안 이쁘지요. 그런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이지가 않아요. 참 다행이에요. 저고리를 뒤집었을 때 겉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나의 바느질 솜씨는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튼튼하게는 해주셔야 해요. 아무래도 재봉질로 만드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바느질 하셔야 튼튼하고 예쁜 옷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작업물의 위아래를 돌려 화면과 같이 놓고 앞면 옷본 니은-1과 니은-2를 바느질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옷감이 사파와 같이 위치한 상황, 즉 안감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왼쪽의 섭이 완성됐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섭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보다 더 짧아져야지 옷을 입었을 때 아래쪽으로 삐져나와 보이지 않아요.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놓인 섭에는 앞면 옷본에 접지 않은 상태에 니은-1과 니은-1을 그대로 그려주고 바느질 해주세요. 반대로 현재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섭의 바느질선을 그릴 때는 앞면 옷본에 하늘색 점선을 접어서 바느질선을 그려줍니다. 화면처럼 위치를 잘 지켜서 바느질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섭은 짧게, 오른쪽에 있는 섭은 길게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정리 안 된 시접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시접을 겉감 방향으로 손으로 눌러가며 접어준 후 다림질합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겉이 밖으로 나오도록 옷감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을 때 앞섭의 코 부분은 영상처럼 잘 접어서 예쁘게 뒤집어지도록 신경 써주세요. 앞코가 잘 안 빠진다면 바늘로 살살 달래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쁘게 빠져야 하니 신경 써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겉에서 한번 다림질 해주겠습니다. 앞서 다른 기본 저고리 제작 영상을 보고 만들어 보셨다면 왜 반대로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앞서 가이드 해드릴 때는 보통 겉감의 안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완성선을 그리도록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안섭과 겉섭의 방향이 지금과는 반대로 가이드 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옷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가능한 겉감에는 완성선을 그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안감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 위치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 레이스 저고리는 지금 가이드를 따라 작업하시면 틀리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그냥 현재 보이는 화면만 보고 작업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래도 점점 옷의 형태가 잡혀가는 게 보이시죠? 앞섭도 안섭이 아래로 빠져나와 보이지 않게 예쁘게 잘 정돈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뒤집어서 안쪽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도록 해주세요. 팔 옆으로 아직 바느질하지 않은 구멍을 통해 전체적으로 다시 뒤집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잘 봐주세요.
옷을 전체적으로 앞과 뒤로 나눴을 때 옷의 앞부분에 겉감과 안감을 옷의 뒷부분에 있는 겉감과 안감 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겨드랑이와 팔 그리고 옷의 아랫부분이 잘 맞도록 하여 스팀핀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고리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에 쥐고 뒤쪽에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습니다. 처음에 예쁘게 맞춰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쑥 넣어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모두 넣었으면 팔 부분의 겉감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겉감은 겉감대로 접히고 안감은 안감대로 접힌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후에는 바느질 했던 선의 끝점을 서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포인트 부분이 잘 맞아야 바느질 선이 잘 이어질 수 있어요. 포인트 부분이 잘 맞았다면 스팀핀을 꽂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뒷면 옷본을 올려서 등소를 맞춘 뒤에 뒷면 옷본에 D-1과 D-2를 그려서 이 부분을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옷감이 4장이나 한꺼번에 바느질이 되고 또 움직임이 가장 입었을 때 많이 나는 부분이며 또 마찰도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은 두세 번 더 위에서 바느질 해주셔서 튼튼하게 마무리 해주도록 해주세요. 양쪽의 소매 아랫부분과 겨드랑이의 바느질이 모두 끝나면 시접을 정리해주세요. 겨드랑이 시접 부분에 가위집을 내줄 건데요. 가위집은 조심스럽게 내주세요. 바느질한 곳까지 바짝 잘라버리면 옷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박음질한 부분에 2mm 앞까지만 가위집을 내줍니다. 뒤집어 봤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예쁘게 정리되었다면 올바르게 가위집을 준 것이고 아직 울퉁불퉁하다면 약간의 가위집을 더 주어서 이 부분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가위집을 너무 주면 겨드랑이 구멍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소매 아랫부분과 겨드랑이의 시접을 전부 겉감 방향으로 접어서 눌러준 후 다림질 해줍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목 부분의 찬구멍을 이용해 뒤집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 제품은 손바느질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세탁 시도 많이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그냥 세탁기 돌려버리시면 다시 분리된 천조각 두 개를 만나시는 불상사를 겪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손바느질 한 부분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가능하시면 세탁은 손세탁을 하셔야 해요. 주의사항은 설명서에 세탁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세탁할 때 문제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집으니 이제 정말 옷 같아졌죠? 이제 시접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시 다려줍니다. 다리실 때 안감이 밖으로 삐져나와 보이지 않도록 잘 정돈해가면서 다려주세요. 짠! 다림질을 다 하고 나니까 몸통이 완성됐어요. 급한 마음에 팔을 넣어서 입어보셨다면 아마 목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목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목을 중심으로 스팀핀을 꽂아주세요. 앞쪽뿐만 아니고 목 뒤쪽도 잘 꽂아주세요. 스팀핀 꽂을 때 자나 책받침을 밑에 받치고 꽂으면 뒷부분까지 한꺼번에 안 꽂혀가지고 스팀핀을 꽂기가 좀 더 수월해요. 스팀핀을 다 꽂은 후에는 실 하나로 스팀질을 해주세요.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목 뒷부분과 왼쪽 부분까지 전부 스팀질을 할 겁니다. 스팀질이 끝나면 옷본의 앞면을 가지고 와서 깃이 달릴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 후에 목 부분에 가위집을 내줄 거예요. 가위집은 깃이 달릴 부분까지 자르지 마시고 5mm 앞까지 자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목의 양쪽을 다 자르고 뒷목 부분에 스팀질을 하고 시접을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옷에 팔을 넣어 보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어때요? 팔 길이는 잘 맞으시나요? 옷을 거의 다 만든 것 같죠? 엄청 뿌듯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고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어, 바로 깃을 만들고 다는 과정인데요. 깃은 저고리의 얼굴이라고 불리는데 요 깃의 모양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저고리의 표정이 정해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인 기본 저고리 부속 바느질 편에서 깃을 예쁘게 달아 예쁜 저고리를 완성해 볼게요.